2023년 1월 1일 전 세계가 희망찬 새해의 첫 태양을 맞이하며 축배를 들던 그 시각, 필리핀의 심장이라 불리는 마닐라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은 단 한순간에 거대한 콘크리트 감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오전 9시 49분 평화롭던 관제센터의 모든 모니터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암전되었습니다. 레이더망에서 수십 대의 비행기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관제사들의 긴박한 무전기는 죽은 듯 침묵에 빠졌습니다. 단순한 정전이 아니었습니다. 주 전원이 끊긴 뒤 0.1초 만에 가동되었어야 할 비상발전기 시스템까지 마치 누군가 설계라도 한 듯 동시에 숨을 거둔 것입니다. 이 사고로 필리핀의 하늘길은 그야말로 거대한 블랙홀이 되었습니다. 6만 명의 승객이 에어컨조차 나오지 않아 숨이 턱턱 막히는 찜통 같은 터미널 바닥에 주저앉았고, 공중에 떠있던 300편 이상의 비행기들은 연료가 바닥나가는데도 착륙 허가를 받지 못해 인접국인 홍콩, 대만, 싱가포르로 기술을 돌려야 했습니다. 국가의 자존심이자 관문이 통째로 마비된 이 참혹한 광경은 실시간으로 전 세계 외신을 타고 생중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참사의 이면을 파헤치던 전문가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필리핀이 자랑하던 이 최첨단 항공 관제 시스템의 설계자가 바로 인프라 강국이라 자부하던 일본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지난 수십 년간 동남아시아 인프라 시장의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필리핀 항공 관제 현대화 프로젝트에 일본 국제협력기구인 자이카는 수천억 원의 차관을 제공하며 시장을 독점했습니다. 일본의 거대 상사인 스미토모와 프랑스의 방산기업 탈레스가 손을 잡고 만든 이 시스템은 완공 당시 필리핀 영공 감시율을 100%로 끌어올릴 것이라는 기대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일본 특유의 느리고 경직된 이른바 거북이 프로세스였습니다. 2000년에 처음 승인된 프로젝트가 관료주의와 예산 갈등, 설계 변경에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다 겨우 완공되어 가동을 시작한 것은 무려 18년이 지난 2018년이었습니다. 기술의 세계에서 18년이라는 시간은 인류가 석기시대에서 철기시대로 넘어오는 것만큼이나 거대한 격차를 의미합니다. 설계를 시작할 당시엔 스마트폰조차 세상에 없던 시절인데, 정작 시스템이 켜진 세상은 인공지능과 클라우드가 지배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한복판이었습니다. 결국 일본이 필리핀에 건네준 것은 반짝이는 새 장비의 탈을 쓴 과거의 유산이었던 셈입니다. 2023년 새해 첫날의 대참사는 우연이 아닌 예견된 인재였습니다. 장비는 노후화되었고 유지보수 매뉴얼은 현장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었으며, 일본 기술진이 철수한 자리엔 시스템의 복잡한 알고리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현지 인력들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 처참한 광경을 목격한 필리핀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수십 년간 세계 최악의 공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것도 모자라 이제는 목숨까지 담보로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필리핀 정부는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지부진한 국가 주도의 운영이나 일본식 차관 모델로는 답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2023년 2월 필리핀은 마닐라 공항의 운영권을 통째로 민간에 넘기는 대규모 민영화 입찰을 공고합니다. 이 소식은 전 세계 인프라 공룡들을 자극했습니다. 미국의 거대 자본과 결탁한 컨소시엄, 인도의 공항 운영 전문 그룹들이 수조 원의 자금을 들고 입찰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치열한 전쟁터에서 가장 눈에 띄는 조합은 따로 있었습니다. 필리핀 최대 기업인 산미겔 코퍼레이션과 대한민국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손을 맞잡은 NNIC 컨소시엄이었습니다. 이들이 입찰 봉투에 적어낸 숫자는 전 세계 금융권을 경악케 했습니다. 공항 운영으로 벌어들인 수익 중 무려 82.16%를 필리핀 정부에 배당하겠다는 상식밖의 조건을 내건 것입니다. 경쟁사들이 20-30%대를 적어내며 눈치 싸움을 벌일 때 한국과 산미겔은 수익의 8할 이상을 국가에 바치겠다고 선언하며 판을 뒤흔들었습니다. 국제금융분석기관들은 이 숫자를 보고 한국과 산미겔이 승자의 저주에 빠졌다며 공개적으로 비웃었습니다. 수익의 80% 이상을 정부에 떼어주고 나면 직원들 월급과 전기세조차 감당하지 못해 얼마 못 가 파산할 것이라는 냉소적인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산미겔 그룹의 라몬 앙 회장은 단순한 기업가가 아닌 지도를 넓게 보는 전략가였습니다. 그는 필리핀의 미래 지형도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습니다. 산미겔은 마닐라 북쪽 블라칸 지역에 공사비만 무려 18조 원에 달하는 동남아 최대 규모의 블라칸 신공항을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기존의 마닐라 공항 운영권이 경쟁사에게 넘어가 버린다면 경쟁사는 18조 원짜리 거대 신공항을 견제하기 위해 마닐라 공항의 노선을 확장하고 이용료를 낮추며 처절한 출혈 경쟁을 벌일 것이 뻔했습니다. 산미겔에게 마닐라 공항은 자신들의 거대 미래 자산인 신공항 프로젝트를 지키기 위한 최전방 방어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산미겔에게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도로를 깔고 발전소를 짓는 하드웨어 인프라 능력은 탁월했지만 1분에 한 대씩 뜨고 내리는 비행기를 유도하고 5천만 명에 육박하는 승객 동선을 실시간으로 통제하는 정교한 소프트웨어 운영 역량은 전무했습니다. 이때 그들이 손을 내민 구원투수가 바로 대한민국의 인천국제공항공사였습니다. 15년 연속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 1위, 수화물 분실률이 세계 평균의 50분의 1도 안 되는 압도적 신뢰성, 그리고 무엇보다 일본의 낡고 경직된 시스템을 단숨에 뛰어넘을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의 차세대 운영 솔루션을 보유한 곳이 바로 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필리핀 정부는 고민 끝에 결국 한국과 산미겔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일본이 20년간 공들여온 필리핀의 관문이 단 한 번의 결단으로 한국의 손에 넘어온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운영권을 넘겨받은 한국 기술진이 마주한 마닐라 공항의 실태는 예상보다 훨씬 처참했습니다. 일본이 깔아놓은 관제 시스템은 이미 한계점에 다다라 수시로 오작동을 일으키고 있었고, 공항 내부의 동선은 70년대 설계 방식에 멈춰 있어 승객들의 불만이 임계치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수천 킬로미터의 구리선을 까는 하드웨어 방식에 집착했다면 한국은 공항의 두뇌인 소프트웨어를 인공지능으로 교체하는 디지털 혁명에 착수했습니다. 현재의 자원을 인공지능이 24시간 감시하고 최적화하여 효율을 200% 끌어올리겠다는 파격적인 전략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칼을 댄 곳은 마닐라 공항의 만성적인 정체 현상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기 위해 하늘에서 하염없이 대기하며 연료를 낭비하던 고질병을 고치기 위해 인천공항의 자랑인 AI 지상관제 시스템이 전격 투입되었습니다. 이제 AI가 실시간 데이터를 초단위로 분석하여 최적의 착륙 경로를 모든 비행기에 실시간으로 배정합니다. 한국의 AI 시스템은 단 몇 달 만에 기존 활주로의 처리 능력을 20% 이상 폭증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드웨어에 집착하다 시대의 흐름을 놓친 일본을 단숨에 따돌린 대한민국 기술력의 정수였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마닐라 공항의 심장부인 관제센터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 목격한 광경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일본이 18년에 걸쳐 구축했다는 최첨단 시스템은 겉모습만 번지르르 할 뿐, 속사정은 멈춰버린 시계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관제사들은 최첨단 모니터 대신 개인용 메모지에 볼펜으로 비행기 번호를 적어가며 순서를 맞추고 있었고, 착륙 우선순위는 정교한 데이터가 아니라 관제사의 경험과 감에 의존하는 원시적인 구조였습니다. 하늘에 비행기가 조금만 몰려도 시스템은 과부하로 비명을 질렀고, 이는 곧 지연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아수라장을 정리하기 위해 일본처럼 거창한 토목 공사나 케이블 교체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천공항에서 검증된 AI 디지털 트윈 기술을 공항의 신경망에 직접 주입하는 소프트웨어 수술을 선택했습니다. 가장 먼저 일어난 변화는 활주로의 눈이 바뀐 것입니다. 한국 기술진은 공항 사각지대에 지능형 CCTV를 촘촘하게 배치하고 모든 정보를 가상 공간에 구현했습니다. 이제 관제사들은 안개나 폭우 속에서도 육안에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AI가 실시간으로 렌더링해주는 선명한 화면 위에는 비행기의 기종, 속도, 연료 잔량, 심지어는 지상 작업 차량의 움직임까지
증강현실처럼 떠오릅니다. 지상 차량이 비행기 경로에 가까워지면 AI가 즉시 음성 메시지로 경고를 내보냅니다. 일본의 시스템이 수동 계산기였다면 한국은 사고를 예방하는 전지전능한 예언가였습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혁명은 경이로운 숫자로 증명되었습니다. 활주로 길이를 늘리지 않고도 항공기 처리 횟수가 20% 폭증하며 수조 원의 예산을 아낀 셈이 되었습니다. 필리핀 정부 관계자들은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일본이 20년 동안 인프라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필리핀을 빚더미에 앉히며 느릿느릿 진행했던 일들을 한국은 압도적인 KIT의 속도로 단숨에 뒤집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터미널 안승객들에게도 닥쳤습니다. 한국은 인천공항의 비결인 스마트패스와 AI 수화물 정밀 추적 시스템을 마닐라 공항에 그대로 이식했습니다. 과거 마닐라 공항은 짐을 맡기면 제때 돌아올지 확신할 수 없는 분실의 성지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의 AI 시스템이 수화물 하나하나에 디지털 태그를 붙여 이동 경로를 1초 단위로 감시합니다. 만약 짐이 엉뚱한 컨베이어 벨트로 흐르려 하면 시스템이 즉시 작동을 멈추고 관리자에게 경고를 보냅니다. 세계 평균보다 50배 정교하다는 인천공항의 수화물 관리 DNA가 필리핀 공항의 혈관에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출입국 심사대 역시 한국산 자동심사 기기가 들어서며 대기시간이 10분 내외로 단축되었습니다. 필리핀 시민들의 반응은 이제 여기가 정말 우리가 알던 그 마닐라 공항이 맞느냐는 감격 섞인 찬사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공항 운영권 수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인프라 시장, 특히 동남아시아는 오랫동안 일본의 동무대였습니다. 일본은 자국의 막대한 자금을 저리로 빌려준 뒤 일본 건설사와 장비를 쓰게 만드는 패키지 구속 수출로 시장을 장악해왔습니다. 하지만 마닐라 공항의 대참사와 한국의 역전극은 이 오래된 공식이 파괴되었음을 전 세계에 선포하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덩치만 크고 느린 일본식 하드웨어보다 당장 내일부터 공항을 똑똑하게 굴려줄 수 있는 한국의 지능형 소프트웨어 역량이 훨씬 절실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산미겔의 라모낭 회장이 수익의 82%를 배당하겠다고 했을 때 전 세계가 비웃었지만 지금 그 비웃음은 공포에 가까운 부러움으로 변했습니다. 한국의 AI 시스템 덕분에 공항 내 면세점 매출과 수익이 예상치를 압도적으로 상회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82%를 국가에 주고도 남을 만큼 수익의 파이 자체를 한국의 기술이 키워버린 것입니다. 이는 곧 2027년 완공될 18조 원 규모의 블락한 신공항 운영권 역시 한국의 손에 쥐어질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일본이 20년 동안 공들여 쌓아온 필리핀 인프라의 성벽을 한국은 단 한 번의 디지털 정밀 타격으로 무너뜨린 셈입니다. 이 성공의 향기는 벌써 국경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롱탄 신공항, 인도네시아의 바탐 공항 등 수조 원대 규모의 거대 인프라 사업들이 이제 일본이 아닌 한국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시스템을 쓰면 내일부터 당장 돈을 벌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원전과 방산에 이어 초거대 인프라 운영 시스템이라는 또 하나의 국가 전략 산업을 완성했음을 뜻합니다. 결국 이 드라마의 승자는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니라 그 덩어리에 생명력과 지능을 불어넣은 자였습니다. 일본이 과거의 영광에 취해 낡은 안테나를 세우고 있을 때 우리나라는 인공지능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전 세계 하늘길의 질서를 재편했습니다. 이제 여행객들은 한국의 기술을 통해 필리핀의 첫인상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에 대한 강력한 신뢰로 이어져 또 다른 산업의 기회로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일본의 텃밭에서 일궈낸 한국 기술의 짜릿한 대역전극,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단순히 운이 아니라 치밀한 전략과 세계 최고의 기술력이 만났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기술이 전 세계 위에서 써내려갈
또 다른 반전의 서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